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두 번째 주치 치과 전문의 윤홍식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요즘 이 사계절을 이렇게 부릅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그만큼 겨울이 길어졌다는 건데 네.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바람에 이가 시리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원장님. 그래요. 예.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가 썩거나 또 잇몸이 나빠진 것을 찬바람이 불고 나서야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아직 치아가 튼튼해서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시는 정도로 건강한 편인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찬바람이 부니까 아유 이가 좀 시리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독감 예방 주사도 맞고 오셨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입증이 됐어요. 손 잘 씻고 옷만 따뜻하게 입어도 독감이 예방된다. 근데 다른 얘기가 있더라고요. 치아 관리만 잘해도 독감이 예방된다. 이런 얘기를 또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네. 사실인가요? 네, 그 구강 관리만 잘 해도 독감의 증상이나 예방을 우리가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그 세균 중에 징지발리스라고 있습니다. 네. 이 세균은 독감의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그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강 관리와 독감 예방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이었네요. 네, 그렇군요. 치아 상태가 안 좋은데 씹는 힘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치조골이 괜찮기 때문에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기대 수명이 늘면서 건강한 치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아가 나빠 씹는 힘이 약해지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기도 어려운데요. 고령화 시대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어떻게 치아를 관리하느냐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개 이상의 자연 치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50.5%만으로 심각한 수준인데요. 뿐만 아니라 아래턱과 윗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아 어르신도 늘고 있습니다. 잇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틀니를 한 경우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불편함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잇몸도 치조골이 튼튼하다면 임플란트를 통해 구강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예전보다 훨씬 수술 과정도 짧아지고 예후가 좋아서 충분히 건강한 구강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구강 생활을 위한 방법, 틀니냐, 임플란트냐, 고민이라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 사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잘 씹고 왕성하게 소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도 떨어지는데 이게 다 이가 안 좋아서 씹는 기능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이렇게 잘 못 드시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네. 저희들이 이제 식사를 못 하시면 아주 우리 이제 삶의 질에 있어서도 상당히 떨어지겠지만 실질적으로도 영양 공급의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들수록 식사를 잘 해야지 이렇게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는 보면 혈당 조절에 있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면 그 당뇨 때문에 더 악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씹는 그 기능 자체가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고 또 오복 중에서도 제일 으뜸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데 이게 못 씹으면은 뭐 맛도 느낄 수 없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씹으면 되지. 근데 아니 오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직접 한번 진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잇몸으로 진짜 씹을 수 있는 겁니까? 될까요? 아니 제가 솔직하게 해병대에 나왔는데 네. 뭐 없으면은 야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거야. 네. 막 그러면은 나는 진짜 나중에
이가 빠지면 저는 잇몸을 한번 씹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선생님 그러게요. 표정 보셨잖아요, 방금. 해병대 분들은 뭐 임플란트 안 해도 되나 봐요. 기지도 잡으니까. 그런데 이 꿀떡 삼키는 거는 뭐 되겠지만 네. 이제 소화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소화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제 위장 안에 이제 음식이 있을 때 소화가 된다 안 된다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네. 소화의 첫 번째 단계는 씹는 겁니다. 음식으로부터 우리가 영양분을 가져다가 우리 피 속에 넣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음식물을 잘게 이제 짜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가 있음으로 해서 소화가 첫 번째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제 부서지면서 우리 침 속에 있는 또 소화 효소에 의해서 또 이제 흡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 단계로 해서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게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게 보통 보면 식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또 치아 때문에 속병 많이 앓습니다. 그래서 위궤양이라든지 또 이제 내과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씹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 거는 안 된다. 삐 이렇게 맞아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사실 건강한 치아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이게 사실은 썩고 또 빠지고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늘 궁금했던 게요. 어떤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고 어떤 경우에 틀니를 하는가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돈이죠. 예. 돈. 비용. 네. 네. 비용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예.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은 뭐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임플란트를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틀니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임플란트로 간다 할지라도 또 틀니가 또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남아 있겠죠.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뭐 틀니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틀니는 어떤 경우에 틀니를 하면 되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틀니는 일단은 쉽습니다. 아주 접근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가 빠지게 되면 틀니가 할 수 있는데 뭐 장점으로는 쉽고 빠르고 그리고 수술에 대한 이제 뭐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환자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틀니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단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 때. 네. 쉽게 만들 수는 있지만 잘 만들기는 어려운 게 틀니입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만든 틀니와 못 만든 틀니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네. 이가 뭐 별로 남지 않고 어떨 때는 잇몸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네. 때는 틀니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틀니를 하고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말을 하고 이게 상당히 불편감이 있다고요. 네. 우리는 틀니를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했죠? 네, 저는 뭐 간접적으로 체험을 봤죠. 네. 한 어르신들 이제 말씀하실 때 보면 보통 잘 빠지죠. 아. 씹을 때 이제 들그덕거리면서 그냥 빠지고 두 번째로는 뭐 말할 때 또 발음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틀니가. 그리고 보면 이게 틀니를 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상실감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젊은 나이셨는데 일을 이제 다 빼고 이제 틀니를 하겠다고 해서 일을 다 빼드렸더만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울어버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인 타격이 아직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도로 아주 못 봤다고 생각해서 상실감이 아주 상당하다. 자존감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틀니 또 맹점 중에 하나가 자꾸 쓰다 보면 뼈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여기 사진에 보면 이렇게 이가 뭐가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죠? 예. 저기 보면 뼈입니다. 뼈가 저렇게 날카로우니 틀니를 우리가 이렇게 씹을 때 보면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죠. 그죠? 그래서 배겨서 아프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빠진 부위는 바로바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임플란트의 장점과 틀니의 장점을 합친 임플란트 틀니라는 것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또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임플란트 틀니도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보통 보면 개수대로 다 못 심을 때 예. 보통 한 2개나 4개 정도로 임플란트를 해서 이 임플란트하고 틀니를 연결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해서 기존의 틀니는 그냥 쑥쑥 빠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임플란트가 딱 있어서 틀니가 들어오면 딸깍하면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틀니만 계속 하시다가 네. 임플란트 틀니만 뭐 임플란트 한 4개 정도 해서 틀니를 했을 때 환자분들이 너무나 만족감, 행복감이 뭐 한 100배 정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네. 차이가 또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둥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 틀니에 너무 많은 힘이 이렇게 가중되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잘 만들어야죠. 네. 가중되지 않도록 네네네. 조절해서 네. 하는데 결국에는 보통 보면 우리가 이게 이제 나누어서 힘을 이제 얼마나 잘 분산해서 잘 나누어서 하는지가 사실 노하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임플란트와 틀니를 네. 결합한 어떤 시스템으로 이해가 네. 되는데 틀니만 하시다가 굉장히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임플란트 틀니는 어떤 경우에 주로 하게 되나요? 임플란트 틀니는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전 틀니를 하기에는 너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또 이제 그렇다고 또 이제 임플란트를 많이 해서 틀니를 안 하고자 하면 또 좀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한 중간 단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여기 하나만 심어서 임플란트 틀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 개라도 있으면 그 힘이 한 개도 하지 않을 때와 그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들이 많이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틀니보다는 임플란트가 이제 씹는 힘이 더 이제 강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가 나무에 이제 못을 박아도 못도 중요하지만은 나무의 조직이 탄탄해야 못이 또 잘 박혀 있잖아요. 근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골다공증은 사실 옛날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 사실은 우리가 알려진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연세 드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보면 골다공증 뭐 주사라든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우리가 2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2년 정도 치료 기간이 있었다면 그 정도는 저희들이 보통 큰 문제 없이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2년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약을 중단하고 저희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하면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내과와 협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진료 의뢰서를 보내드려서 어떤 약을 쓰는지 그 약은 우리가 특정한 약은 피할 수 있는지 같이 의견을 서로 개진해서 치료를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정을 이제 한 적이 있거든요. 한 2년 정도 교정기를 쳤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게 교정했는데 치아가 그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저도 해요.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위에는 도저히 교정해서 좀 넣기가 좀 많이 복잡하니까 밑에만 했어요. 밑에만 앞니가 약 세로로 돌아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원위치로. 반듯해졌어요. 예, 교정을 2년 했는데 교정기를 차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약간 이제 구토도 나고 이게 불편감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틀니하신 분도 뭐 안 그렇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치아를 하나 둘씩 이제 상실을 하다 보면 우울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뭐 치아 때문이라고 반드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치아 치료를 전후해서 우울증이 조금 뭐 좀 개선된다든지
또 뭐 잠을 잘 주무신다든지 하여간 그런 부분하고도 또 연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뭐 직업이 치과 의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치료에 중점을 주지만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입 빼고 나서 우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치료도 더 잘 되고 환자분들도 그걸 좀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면 이도 잘 맞는데 잘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야지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죠. 네. 그러면 반대로 임플란트를 할 수 없거나 수술을 좀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사실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위에 턱은 어렵고 밑에 턱은 아래 턱은 임플란트 하기 쉽다며요? 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그래요? 위에는 저희들이 이제 뼈만 이식 잘 해주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임플란트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는 엉덩이 뼈를 떼갖고 우리가 붙여도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데 밑에는 이제 위에 거하고 좀 다르게 이게 이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갑니다. 네.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뼈 이식 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잠깐 볼까요? 네. 신경이 이렇게 뭔가 빨간 게 지나가죠. 요게 이렇게 예. 그죠? 요게 이제 신경인데 이거를 건들게 되면 하여튼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피하는 게 아주 관건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쪽에 이제 틀니를 오래 쓰셔갖고 뼈가 다 녹아버려 갖고요. 신경하고 거의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뼈가 오른쪽에 이쪽에. 그런데 이쪽에는 또 뼈가 있으니까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렇게 비스듬히 심어서 틀니를 안 하고 지금 이분이 지금 85세가 넘으셨는데 제가 10년 전에 해드렸거든요. 아직도 잘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서 심는 방법이 있다라고도 예.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분도 보면 뼈가 틀니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빨갛게 된 게 이제 신경인데요. 예. 중간에 이렇게 오목하게 심어서 우리가 틀니를 안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양쪽에 3개 심어서 우리가 임플란트 틀니로 하고 밑에는 이렇게 자기처럼 만드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인 경우를 보면 이분은 아주 심한데 앞쪽에 이렇게 심고 뒤쪽에 이렇게 또 임플란트를 또 심었잖아요. 네. 근데 뒤쪽에 CT를 보면 신경을 지나간 사진상으로 보면 신경을 침범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3차원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신경을 피해서 바깥쪽으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CT를 최대한 이용해서 이렇게 뭐 하여간 신경을 피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노하우입니다. 그걸 어떻게 피하면서 일을 잘 만드느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대부분 말씀드렸다시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도로공사할 때 뭐 상하수도 그런 배관을 피해서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비유가 좋네요. 굉장한 네.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수술을 하잖아요. 이 부작용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어르신들 다 이게 노인성 질환 하나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젊은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노인분들 보통 보면 고혈압, 당뇨, 뇌졸중, 요거 3개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드신다든지, 뭐 당뇨가 있어서 약을 드신다든지 그런 분들 보면 저희들이 미리 이제 그거를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해서 아스피린이라든지 어떤 그 피를 멈추게 하지, 이제 피를 이제 계속 이렇게 잘 돌게 하는 그 약을 드시면 저희들이 한 3일 전이라든지 5일 전이라든지 이제 끊고 시작하는 거고, 잘 심고 뼈를 잘 만들고 그게 제가 한 60, 70% 좌지우지 한다면 30, 40%는 환자분의 협조입니다. 오셔서 계속 관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수명을 우리가 아주 좀 더 높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잇몸이 안 좋아서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임플란트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정보였죠? 네, 그래요. 오늘도 윤홍식 원장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